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메나텍 사업가 이혜인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험악해서 사실 저는 저 혼자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시스템에 또 접속해 주시고 또 있어야 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고 외치고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에 힘을 믿으시나요? 네, 좋아요. 아마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르고 외치고 또 내가 불림을 당하는 것은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오프닝으로 재밌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장명 센스가 엄청난 분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소스를 드리고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아주 단답으로 그것도 명쾌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부탁드리면 되나요? 이번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려고 하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제가 쌍꺼풀 수술 하나는 예술적으로 합니다. 라고 했더니 르네상스는 어떨까요? 네, 엄청 잘 짓죠. 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장명이 필요한 내용은 고2 3명이서 욕을 줄이려고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10원씩 내기로 했어요.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공동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계좌식으로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0살인데 다이어트 일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채널 이름 지어주세요 했더니 숨은 살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 이름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할 때도 뭔가 명명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이름 뜻은 혹시 어떠세요? 제 이름 뜻은요, 해인인데 저는 난초해에 고들인, 그래서 난초처럼 곧게 자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미지 좀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어떤가요? 그런가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거의 스스로 이렇게 받아먹는 그 칭찬인 것 같은데 제 동생은요, 저랑 성격이 좀 달라요. 제 동생은 이름이 소현인데 엄청 밝거든요. 근데 이름의 뜻을 봤더니 밝을 소의 밝을 현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이름 뜻을 알고 야, 밝을 소 하나만 빼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대로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름을 얘기를 한 이유가 막 장명소를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름처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부르고 계속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냥 오프닝으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내가 부르고 외치고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 내 이름의 뜻은 별로 나랑 안 맞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이름을 넘어서 계속 내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방향을 맞춰서 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을 계속 외친다면은 그 방향으로 또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 꿈, 제 인생 목표를 늘 생각하고 나아가면서 이 메나테크를 기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의 개인의 풍족한 삶 물론 너무 좋죠. 잘 살고 잘 먹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전 또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시간으로 또는 나의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는 미국에서 다녔었거든요. 대학교를 미국 유학생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외 의료 봉사를 따라가면서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세상에 참 많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의료 기술이 있다면은 돈이 없어서 이빨 하나를 빼는 것도 못해서 입안에 막 구내염이 더 생기고 더 썩고 이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엄마랑 같이 매년 의료 선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의료계를 좀 가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으로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과가 또 의료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쪽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여차여차 어떤 이유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제가 교회에서 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생각보다 요즘 세상에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하나의 몸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이 위험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정상이 아니라면 내가 안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그런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심리 상담사를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내가 미래에 직업은 바뀔 수 있고 나의 어떤 생각하는 모양은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찰나에 이제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나테크에 처음에는 베이비시터로 왔어요. 요즘은 사실 아기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처음 왔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세미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수익 알바를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 그래서 제가 과외도 다 그만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짧게 와서 굵직하게 일하고 돈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베이비시터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여기 메나테크로 한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은 아기들을 돌보고 적성에 안 맞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메나테크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초록색깔 문을 절대 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마음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정확하게 한번 듣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메나테크의 아이템 글리코 영양소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은요, 세포에 가장 필요한 세포 촉수를 이루는 구조물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이거든요. 우리 세포에는 사실 10만 개 정도의 이런 세포의 촉수가, 손과 같고 우리 머리카락과 같은 촉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완전하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촉수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촉수들이 인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세포 밖으로, 세포막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만져보고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세포들은 서로 촉수를 통해서 만져보고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밖에 있는 게 효소다, 내가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효소다, 아니면은 영양소다, 그렇다면은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면역이라고 해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독소와 세균과 바이러스다 라고 한다면은 세포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딱 닫는 그런 면역과 같은 역할을, 면역을 이 세포 촉수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간의 대화라고 해서 내 모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포들이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개가 정확하게 있을 때의 완전한 건강,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10만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포에게도 탈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한 3, 4만 개밖에 없는 촉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요즘 사람들, 내가 특별한 질병명을 진단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편하고 병원에 가도 뭔가 해결점은 없는, 그치만 내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 그런 반건강의 현대인들은 사실 3, 4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만 개 이하로 세포 촉수가 모질한 분들, 심각하게 모질한 분들은 이제 중대 질병에 노출된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의 세포를 보면 이렇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 세포의 촉수를 이루는 글리코 영양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거 뭐 영양소 찾아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메나테크에서만 이 글리코 영양소를 구할 수 있는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는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어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80억 전 세계 인구가 반드시 다 먹어야 될 영양소인데 이것을 전 세계 특허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질병의 리스트가 쫙 나오고 투여된 영양 제품이 ABC라고 해서 그냥 우리 제품, 똑같은 제품들을 투여했을 뿐인데 치료값을 가지게 되는 이 특허가 75만 명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서 받은 자료이고, 이 질병의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 내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있는데 내가 세포 촉수의 구조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기능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해 줬더니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이 특허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 정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사람이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세포들이 전부 다 세포 촉수를 10만 개씩 가지고 있으려면 정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진단받은 것은 없지만 불편한 증상이 있는 곳이 촉수가 채워지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요, 참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세포 간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돼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부터 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오는 이런 천식이나 비염, 알러지 같은 과면역 반응, 또 저면역은 이제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자 붙은 모든 질병들부터 암까지 전부 다 이제 저면역 반응에 속하고, 뇌에도 정말 많은 글리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 관련된 부분, 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현대의 그런 질병들이 다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이미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요, 이 특허와 이 강력한 아이템과 또 이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 나스닥에 상장될 수가 없는데 그 너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IT 공대 혹시 아시나요? 네, MIT 공대,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MIT 좋은 데지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는 더 힘든 곳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그냥 올려다 볼 수조차 없는 너무 엄청난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대해서 2003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공대 공학 계열의 내용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글리코 믹스 분야, 이런 생물학 분야를 발표를 하면서 메나테크의 이제 직원분과 과학자분과 또 이 그 생화학 교과서를 쓰는 그 교과서의 저자분을 합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포럼을 열었던 이력까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미 과학적으로 너무 증명이 되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인 것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사이언스지에서도 이렇게 글리코에 대해서 좀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나테크를 검색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한 2007년에서 12년도 사이의 기사 중에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엄청난 이 특허를 뺏으려고 큰 제약회사들이 25개가 연대를 해서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이 일어났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승소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전혀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언스지라는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이 과학 잡지에서 글리코 영양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 회사의 제품 사진, 뭐 회사의 전경 사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쭉쭉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편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었던 그 금융 위기 시세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특허 분쟁 소송 중이었고 또 주식이 아주 막 종이 쪼가리가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맨하테크를 향한 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짧은 지식으로 이거 내가 뭐 공부를 더 해봐야겠어요. 내가 이걸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정말 이미 세계 유명한 분들 그리고 저명한 영향이 있는 분들이 검증을 다 끝내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메아테크에 대해서 좀 더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내는 이런 영양소는 내가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계절 상관없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크게 몸살을 앓았거든요. 감기 걸리고 막 콧물 나고 열 나고 막 아주 아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하루 누워 있어야 됐었어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늘 코감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즌 시작되면은 그 순간 저는 이제 코감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피부도 트러블도 많았고 건조하고 칙칙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체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맨날 그랬기 때문에 뭐 밥 먹다가 웃겨도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아빠가 공부 스트레스 주면 바로 체해버려. 이렇게 하면서 체하고 또는 누가 그냥 장난친다고 동생이 깜짝 놀리켜도 그때도 또 체를 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위장이 약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너무 자주 체하고 그런 상태가 주에 한 3-4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체한 상태로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또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구 건조증도 심해서 길 가다가 혼자 막 울어요. 애들이 갑자기 왜 울어? 이렇게 하면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도 약했어가지고 잔기침이 많았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만약 문을 닫았다 그러면 저는 10분 내로 기침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물을 먹어도 멈추지가 않아요. 그랬던 제가 클린을 제대로 한번 하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사실 저 진짜 클린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겨울 여름에 몸살을 앓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올라오더라도 2-3일 안에 다시 멀쩡해지고 코감기가 더 이상 걸리지 않고요. 피부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체하는 그 기분을 까먹었어요. 너무 불쾌해요. 그 체하는 기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덜 나고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내 몸이 바뀌니까 이거 정말 신기하다라고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는 사업은 못하겠어. 네트워크 마케팅 좀 그래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책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한번 분면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요. 현금을 이 S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시간과 맞바꿔서 벌게 됩니다. 대다수의 95%의 사람들이 이곳에 종사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사실 현금은 정말 5%밖에 없는 작은 돈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반대편에 B4분면, I4분면, 사업을 하는 분들,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부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가 시간을 바꾸는 노동 수익이 아니라 자산 수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스템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바꿔야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대다수가 ES4분면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BI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드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 거다. 이미 잘 갖추어진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시간 투자만으로도 내가 플랜 A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광고, 샘플비, 이런 관리비 등을 없애서 회사가 이미 갖추어진 그런 이미 지출하기로 했던 이런 중간 비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통 채널을 내가 소유한다.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으로 내 자산을, 내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김태수 박사님께서는요, 이제 현직 대학 교수고 또 우리 국가 한국의 공유정책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의 미래학자로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유통의 흐름이고 여기에서 정말 큰 부자가 탄생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법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리고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이랑은 한글과 영어 차이 아니야? 라고는 하지만 책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책에 다단계는요, 판매원이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계속해서 내가 판매 행위를 하는 그런 단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독립 비즈니스 오너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그 산업을 그 자기의 파일을 계속해서 함께 늘려가는 구조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왜 이게 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1차 유통, 맨 위에 있는 유통, 1차 유통은요. 기업에서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2차 유통은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2차 유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발달해야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다량으로 이제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자동차가 또 있어야 되고요. 냉장고도 집집마다 크게 있어야지 일주일치를 또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형 할인 매장은 대기업들이 큰 부동산을 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반드시 병행해서 또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대형 할인 매장에 나가는 그런 직원분들이나 물류비 이런 것들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그렇게 등장한 게 이제 인터넷 홈쇼핑 시장인 거죠. 3차 유통이라고도 부르는 인터넷 홈쇼핑 이 산업은요. 일단 필요한 것이 컬러 TV 그리고 다 채널 TV 그냥 TV 틀면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홈쇼핑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아져야지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보고 또 결제하고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개인 PC도 다 보급이 돼야 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야 되고요. 인터넷 속도도 느리면 안 되겠죠. 사진 하나 뜨는데 10분씩 걸리면 누가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도 함께 받쳐줘야 되고 카드 결제와 택배 산업이 같이 나와야지만 될 수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4차 유통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이 3차 유통까지 인프라와 모든 산업이 다 자리를 잡고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일 때부터 이제 진짜 프로슈머들이 등장한다라고 책에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에 있는 그 모든 유통 마진들을 최대한 줄이고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의 마진들을 최대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를 장악했던 대기업만의 시장이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변하게 될 때, 신개념 유통 방식이 등장하게 될 때 시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유통이다라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을 앞서서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대에 그게 발전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산업 기반이 없을 때에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인식의 어떤 나빠진 인식으로 인해서 조금 느리지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전에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을 때, 이런 다단계 직접 판매가 들어왔을 때는요, 국민소득이 정말 88 올림픽 당시였기 때문에 $2,0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태수 박사님의 강의와 또 책을 보면요, 직접 판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15,000불은 돼야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3만 불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차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고 카드도 없고 흑백 TV에다가 채널도 5개밖에 없던 그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당연히 발전할 수가 없었고, 이제 불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오해를 받았던 것이라고 제가 완전히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결국 100조의 시장을 바라보고 나아갈 큰 시장을 이룰 그런 산업이고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치만 저는 제가 선택하는 건 좀 두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비즈니스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기업이다, 제품도 좋고 사업도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에 직접 회사에 가서 메나페스트를 참석을 하면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이 회사의 진정성과 가치관과 임원진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나테크는요, 특허 분쟁 소송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때에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떠나고 굉장히 힘들었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계속해서 저희 메나테크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구 반대편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따라서 또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허 소송이 나고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굉장히 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에 임원진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메나테크의 사명, 우리가 이 회사를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고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 지속을 하자라고 결정하고 한 5년, 7년 동안을 정말 마이너스를 찍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냥 이윤을 추구하고 그냥 내가 부를 구축하는 것에 목숨을 매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이로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런 곳이라면 내가 함께 일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N5M이라고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N5M은 뭐냐면 500만 명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이제 N5M인 거죠. 어떻게 살리냐면 전 세계 합성 비타민을 먹고 있는 인구가 5억 명인데 이 영양실조 죽어가는 아이들이 500만 명이라서 5억 명 중에 1%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아이들 다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5억 명 중에 1%의 시장을 우리가 한번 확보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제공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진짜 새롭게 꿈을 꾸고 그 인생이 변화하는 일들을 메나테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소비하는 것, 나를 위한 소비였는데 가치 있는 소비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부를 구축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게 전 너무 감격이 되었고, 내가 직급을 갈수록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다라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 1%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두려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이미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메나페스트에서 그때 주일이, 그러니까 일요일이 껴있어서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 거 알겠고 엄마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노아의 이미지였어요. 제가 커다란 방주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혼자 안전하게 앉아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그냥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 노아는 아마 크리스천 아닌 분들도 좀 다 아실 텐데 노아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평생을 바쳐서 배를 짓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 내가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내 그 안위와 내 어떤 사회적인 체면만 챙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아무도 태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노아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차마 여기서 더 이상 저 안 할래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의 성격 너무 잘 아시고 제 삶 너무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그래 내가 쉬운지 어려운지 막 그런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의 방향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꿈에 맞고 너무 좋은 도구라면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 메나테크가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외치고 부르고 계속 생각하고 나아갔더니 나에게 선물같이 온 너무 딱 맞는 기회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옆에 누군가를 돕고 또 영양 실조 아이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메나텍을 통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소득이 될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쓸 데가 많아요. 쓸 데가 많아서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단순히 월급 들어오는 정도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소비의 경험이 소득의 기회가 되는지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작은요 저렴하게 먹는 소비자입니다. 내가 막 큰 돈 모르겠어. 그치만 내가 지금 따박따박 먹는 거 자동 주문으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어소시에이트든 아니면 프리퍼드 커스터머든 두 가지 버전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버전으로 가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자동 주문이란 형태로 드시게 된다면은 내가 먹는 제품들을 좀 더 싸게 그리고 같은 값이지만 좀 더 많은 제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료로 먹는 사업가입니다. 어치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내가 테드가 먼저 되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럭키박스로 한 3, 40만 원 먹었던 것 아니면 내가 클린 유지식으로 60만 원 정도 먹었던 것을 완전히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테드가 되는 방법 그리고 어치버가 되는 방법은 업라인 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테드가 되는 방법을 내가 습득하고 나면 이것을 반복해서 진짜 백조 시장의 큰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이디라는 것은 이 앞에 이 테드가 2명이 있을 때 내가 실버이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2명의 리더만 계속 도왔을 때 골드 ED, PD, 브론즈 PD, 실버 PD라고 해서 진짜 인쇄와 같은 소득이지만 끊이지 않는 정말 큰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 한다면은 좀 더 라인을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더 높은 직급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도 큰 이유는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인쇄와 같고 연금과 같고 상속까지 가능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바꾸는 소득이 아닌 나의 그 자산을 통해서 자유동으로 나오는 파이프라인 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나텍의 또 다른 그런 보상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렇게 초반에 있는 분들에게도 빠르게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팀워크를 통해서 받는 소득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쉽게 내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내가 많이 소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분들을 많이 제대로 도왔을 때에도 충분히 이런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은 우리가 또 MBA도 있고 등등 많은 강의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아텍의 이제 2020년도 공정위 공개 자료를 보시면은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허리층, 진짜 내가 플랜 B라고 말할 수 있고 플랜 A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주고 있고 제대로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진짜 큰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이 사업이 된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내용들을 혼자 다 외우고 막 딸딸딸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TLP라는 너무 멋진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TLP를 활용법을 배우신다면은 당장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저도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업다운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1년 말고 하루에도 정말 업다운이 많고 아침에 눈 떴을 때는 그래 했다가 점심때 돼서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정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20대 때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20대 애들은 일시적인 고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극빈곤층이에요. 사장님들 극빈곤층이라서 돈이 너무 없어요. 단품 하나도 나를 위해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또 제가 비즈니스에 비전을 주고 그 친구들도 너무 좋다라고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이해는 빨리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네. 근데 문제는 그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잡혀가더라고요. 목덜미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몇 번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되게 상심이 됐어요. 20대는 안 되는가? 20, 30대는 힘든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또 다운이 됐고 또 뒷이야기들 나오는 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에릭 워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었고 내가 인생의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호칭도 너무 오글거려서 소름이 돋고 내가 사업가 마인드도 없다 보니까 뭔가 이 비즈니스를 경영해 나가는데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과 거절을 거듭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메아텍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하고 시스템 안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 전통 교육에서 배우지 못한 사업가 마인드셋을 이곳에서 정말 배울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는 일이 이만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너무 크고 사랑하는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또 시간 경영, 리더십 등 내 인생에 이 사업을 떠나서 정말 인생 전반에 필요한 너무 중요한 훈련들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 가치를 너무 제가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교육을 듣고 책을 읽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팔아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멋진 리더가 되었을 때 결과라는 것이 따라오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게 되면서 지속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게 진짜 큰 가치로 평가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요즘에 너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꿈을 잊었던 분들 그리고 꿈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이들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2030 청년들 힘듭니다. 힘들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만약 평균보다 훨씬 느려서 10년이 걸려서 PD가 된다고 해도 40대 초반에 PD가 되는데 억울한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계와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 있을 그 꿈들을 꿀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에 지금 있으시지만 그곳에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그 다음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솔루션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 박수인 김인우 사장님은 주말 식구거든요. 이분들의 꿈은 다시 합가하는 거예요. 근데 메아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합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을 넘어서 지금 이제 경주에서도 저희가 지금 MBA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 서울 그리고 전국을 넘어서 세계를 품은 그 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사람들과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은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해외 한 달 살기 그걸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마음도 응원하고 또 건강의 회복으로 코가 너무 심각한 비염으로 냄새도 못 맡고 노래도 못했던 우리 박성자 사장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숨을 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찾은 그 기쁨에도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혜진 원장님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짓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 메아텍을 만나고 또 이제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또 점점 더 큰 꿈이 생기니까 요번에 1,00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기부하셔가지고 저기 동남아 지역 쪽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하는 비즈니스, 너무 멋진 비즈니스를 저는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꿈꾸고 또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시간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는 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아직 시스템이 없다면 시간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을 저는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다음 해의 수확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둬야 될 씨앗, 그리고 투자해야 될 씨앗이 있는데 요걸 지금 배고프다고 또는 지금 출출하다고 먹어버리지 마시고요. 뿌리고 가꿀 때 나중에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 잘 투자하시고 여러분들도 멋진 성공의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